세계 최고 권력자가 살고 있는 곳, 바로 백악관이죠. 오늘은 백악관을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취임식이 끝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백악관 투어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취임식 당일날 아침까지 현직 대통령이 그곳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에서 현직 대통령이 방을 빼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짐을 넣고 하기가 굉장히 바쁜 날이죠. 이 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5시간. 이 5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원래 이 취임을 하게 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전날 워싱턴 DC로 와서 백악관 근처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취임식 당일 백악관에 아침에 가서 현직 대통령 부부와 함께 담소를 좀 나누고 하다가 그리고 함께 의사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는 없었어요. 이 백악관 이사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막 이삿짐 나르고 방 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두 대통령 내외가 취임식을 위해서 의사당으로 떠난 다음에 바로 대기하고 있었던 트럭들이 쫙 들어가서 이사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지내고 있었던 현직 대통령이 짐을 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 짐을 다 빼고 또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고 돈도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백악관을 청소하는데 청소 비용만 무려 $50만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가족들이 백악관에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옷장 안에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빡빡했다고 해요. 보통은 취임식 끝난 다음에 의사당에서 오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오찬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대신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조금 빡빡해서 맞추지 못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구라든지 소품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본인이 사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 대통령들이 쓰던 것들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모든 것은 그 대통령 부부와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그 취향대로 완벽하게 마련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스페셜 리퀘스트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게 몇 가지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네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백악관 내부에 대해서는 샤워헤드를 좀 바꿔달라. 워싱턴 DC를 수도로 정하고 이 백악관의 부지를 정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사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욕시티라든지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를 전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우리가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또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워싱턴 DC를 딱 정했던 거죠. 그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불행히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 임기가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완공이 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살게 된 미국의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스 대통령이 들어간 게 1800년 11월 1일이었는데요. 아담스 대통령 가족이 들어갈 때에도 이 백악관이 완공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아담스 대통령의 영부인인 에비게일 아담스가 너무 괴로워했다고 해요. 너무 춥고 난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툴툴 거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백악관이 백악관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The White House. 1812년 영국과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1814년에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의사당에도 불을 지르고 백악관에도 불을 질렀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불을 질렀으니까 그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처럼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불렀는데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백악관이 그야말로 백악관이라는 이름, 즉 화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그제큐티브 맨션 내지는 프레지던트 하우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말 나온 김에 그럼 백악관을 한번 좀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3개의 건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건물은 대통령 가족들이 살고 있는 Executive Residence라고 해서요. 이게 지하 2층이고요. 또 위로는 4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3개 층 정도만 보이죠.
1층은 접견실이라든지 뭔가 좀 오피스적인 공간이 많아요. 외국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블루룸이 있습니다. 이른바 접견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커튼이나 이런 것들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방이에요. 2층이 사실은 이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대통령 부부의 침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침실도 거기에 있고요. 또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이 게스트들을 위한 침실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침실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링컨스 베드룸이라는 곳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뭐 거기서 잤다 이건 아니고요. 링컨 대통령 당시에 쓰였던 가구들, 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방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표시를 할 때 보통 이 링컨스 베드룸에 잘 수 있도록 일종의 숙박권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링컨스 베드룸에서 가끔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오래된 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트윙 같은 경우는 대통령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죠. 대통령 영부인이 뭐 굉장히 많은 일을 공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백악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걸 주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있기 전에 바로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웨스트윙. 이 웨스트윙에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도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모든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웨스트윙이 건축된 거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예요. 전에는 뭐 조그만 건물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확장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윙으로 만든 거죠. 왜? 백악관 식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백악관 식구들이 얼마 없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면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층의 방들을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태프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방이 부족하고 또 하필이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애들이 많았어요. 무려 6명. 그러니까 6명한테 모두 침실을 주고 나니까 쓸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아예 따로 만들자 해서 웨스트윙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는 태프트 대통령이 그 비슷한 것을 중간에 만들었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현재 위치에 지금의 모양으로 증축하고 또 내부 공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딱 보이는 게 이 로즈 가든이 보이게 되는데요. 대통령들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기자들을 곳곳에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는 이 오벌 오피스가 사실은 인테리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이야기해 주는 곳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를 어떻게 꾸몄냐 이것도 굉장한 뉴스가 됐어요. 이 오벌 오피스를 어떤 초상화들, 어떤 충상들을 걸어놓고 또 장식을 해놓느냐가 바이든이 지향하는 미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이 오벌 오피스에 있는 벽난로 위에 커다란 FDR,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상화 걸려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대공황의 미국을 구제해낸 정말로 지금까지도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미국이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도 FDR처럼 훌륭하게 미국을 구제해낼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초상화 오른쪽 옆에 2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요. 한 명은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연방주의자였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고 강력한 반연방주의자였습니다. 지금같이 미국이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진영 싸움이 아주 심각한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뜻이 달랐지만 결국에는 미국이란 훌륭한 나라를 건국해냈던 것처럼 나도 미국을 통합으로 이끌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 옆에는 링컨 대통령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물론 이제 초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훌륭하게 싸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말 안 해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터질 뻔했던, 깨질 뻔했던 연방을 지켜낸 대통령,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굉장히 의미심장한 초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집무 책상 바로 왼쪽에 걸어놨습니다. 누구의 초상화냐?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대단한 과학자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날리다가
피레침 발견한 사람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과학을 신봉한다 혹은 신뢰한다라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택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는 것을 별로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잘 따를 거야 라는 뜻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 밖의 흉상들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아요. 먼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흉상이 있죠. 사실 킹 목사 흉상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장식을 해놓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킹 목사의 흉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흑인들이 앉는 자리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처럼 되었었던 로자 파크 여사의 흉상도 있고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의 흉상도 있습니다. 왜 하필 로버트 케네디일까? 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을 했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지만 더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민권운동에 동참했었던 인물은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린북이라는 영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 돈 셜리 박사 그리고 토니가 구금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딘가에 전화를 해요. 우리 좀 빼달라고. 그걸 빼준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근데 그만큼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흑인 민권운동에 공감하고 도와줬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 책상 바로 뒤에는 자신의 가족들의 사진도 있고요. 또 한 명의 흉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자르 차베즈라는 농민 노동자 운동을 했었던 인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종적인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농민 노동자들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랑은 상당히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의 투성화가 걸려져 있던 곳에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의 투성화를 걸어놨습니다. 이 앤드류 잭슨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7대 대통령이죠. 앤드류 잭슨이 논란이 좀 많은 인물이기는 해요. 물론 전쟁 영웅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사랑했지만 그 당시 미국 정계는 이른바 정치 엘리트, 즉 뉴잉글랜드라든지 버지니아에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정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버지니아 출신도 아니고 뉴잉글랜드 출신도 아닌 자수성가한 전쟁 영웅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엘리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계에서 인기도 없었고 순전히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서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쟁 영웅이긴 했지만 인디언 학살을 주도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불호가 갈리고 논란이 좀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거는 앤드류 잭슨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대통령이 쓰는 책상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백악관에는 대통령의 책상이 6가지가 있습니다. 윌슨 데스크, 존슨 데스크 이런 대통령 이름을 딴 책상들도 있는데 레졸루트 데스크라고 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쓰고 있는 책상은 최근 들어서 많은 대통령들이 애용하고 있는 책상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책상을 썼죠. 근데 이 책상이 왜 이름이 레졸루트 데스크냐? 영국의 북극 탐험선인 HMS 레졸루트가 이 빙하를 만나서 이렇게 좀 표류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미국의 포경선이 이걸 발견하고 구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 레졸루트 호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선박에 나무들을 떼서 가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책상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 책상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책상을 좋아했다고 하죠. 대신에 이 책상을 사용할 때 앞에 문을 하나 달아달라. 책상 다리 사이에. 왜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이렇게 다리에 차고 있었는데 내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보조기구를 차고 있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적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에 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린 자녀들이 이 레졸루트 데스크에 달려있는 문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죠. 네, 오늘 백악관이 새 주인을 맞은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백악관 투어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백악관이 오밀조밀 되게 예쁘고 그리고 예전에 역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워싱턴 DC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되시면은 꼭 한번 백악관 들러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백악관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